따로따로로 지금 이제 보시는 건 그렇지만 기가 변해간다 했죠. 자, 그러려면 우리 천간의 에너지 봅시다. 기토가 간목하고 잘 지내는 세월을 임묘진, 사오미, 신유 쭉 갈 때 하늘에서 자기와 짝이 됐던 간목이 그 합을 밀쳐내거나 압력의 정도가, 합의 압력 정도가 해체되기 시작합니다. 누구의 출현으로 경금이 온다는 걸 지 느끼면서 받아 안 받아? 간목이. 그러니 기토하고 붙어 있다가 경금이 없을 때는 자연스럽게 자기도 그 합의 과정을 즐기다가 아, 이거 느낌이 좀 묘하다, 세하다, 세월의 군이다고 느끼는 순간 나타나는 놈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간목 역시 기토와의 합에 예전같이 충만하지 못하다.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? 강도가 멀어지겠죠. 강도가 멀어져. 아울러서 또 위에서 변화가 뭡니까? 변화가 뭡니까, 여러분? 경금이 이제 드디어 나타난다면 을목이, 간목이 있을 때 숨도 못 쉬고 있다가 드디어 내 짝이 오는구나. 나도 슬 준비를 해야지. 이건 뭐하고 똑같아요, 여러분? 우리 어릴 때 운동회 할 때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나의 순서가 오는 것을 기쁘게 가슴 뛰는 흥분으로 기다리고, 달리기를 늘 못했는데 해필 오늘따라 운동회 한다고 할매, 이모, 고모, 엄마, 아버지, 이호 사촌까지 와 있는데 순서는 다가와. 근데 을목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때가 온 거야. 아, 바라보니 좀 있으면 경금이 나타나. 그러니 그전까지는 기토를 대응하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하다가, 이게 중요해요. 그럼 을목은 늘 기토를 갖다 기울충하는가, 제어할 수 있는가, 압박할 수 있는가? 아니다. 그것도 때가 되어야 된다. 그 때가 언제야? 아까 말씀드렸죠. 지지에서의 세월의 변. 그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죠. 기토하고 붙어서 합을 하고 있던 간목이 에너지를 상쇄하면서 입장이 좀 바뀌어지고, 나의 동료가, 나의 아군이 본의 아니게 궤도 이탈을 해갈 때쯤 이제 드디어 을목이 기토를 이놈 새끼 네 세상이었나, 네 함 죽어봐라, 나도 때가 왔다. 경금이 간목을 제어하면서 그러한 힘에 의해서 힘이 무력화된 기토를 밀어내고 자기로 찾아올 수 있을 때에 우주 변화에는 적어도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여러분 맞물려 돌아갑니까? 이거를 부처는 인연이라 그랬습니다. 다른 데서는 뭐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 과정은 제가 이렇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, 이 과정이 먼저 되고 나서 사실은 12운성을 배워야 돼요. 아니, 시간이 어떻게 왜 흘러가는가도 모르면서 12운성을 알면 그 전에 베이스로 깔아놔야 될 거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. 건축으로 따지면 기초공사가 안 되는데 되었다는 전제 아래서.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잖아. 되었다는 전제 아래서는 우리가 이제 만들기로 따지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. 그거 뭐예요? 이거 하나 두 개 다 떼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에는 판 구조가 쉽지 않습니까?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려면 밑판이 튼튼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그냥
천간이 가지고 있는 10개의 글자가 밑에 있는 지지에 있는 10개의 글자들과 어떠한 관계인가에서 더 앞선 선행된 전제가 모든 글자의 변화에는 이러한 절대적인 시간의 제약 또는 흐름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여러분, 유연한 삶은 뭘까요? 기에서 경으로 흘러가는 것을 때 맞춰서 순차적으로 가는 게 옳은 건지, 아니면 때에 따라서 나의 유리함으로 버텨보는 게 옳은 건지, 그거는 현실 세상에서 사람마다 다르고 또 다를 수 있어요. 또 우리 음양 공부의 하나인 오운육기에서는 그러한 시간의 빨리 도래함과 늦추어짐도 설명하고 있고, 그러한 개입을 또 조절해주는 작용이 진술충미라는 작용 속에서 1년에 나누어진 배분된 시간을 밀고 땡기고 빌려주고 하는 게 가능해요. 우리가 대자대조표상을 쓸 때를 보면은 차입하는 거, 그 다음에 빌려주는 거, 빌려받는 것, 쉽게 말씀드리면 전문 단어를 안 써도 땡겨 쓰는 것, 땡겨주는 것들. 자, 그러면 여러분, 여기서 하나의 숙제가 있을 수 있어요. 숙제. 지금 저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분들 중에는 현업에 종사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. 그럼 제일 먼저 이제 그 현업에서 쓰는 것들이 방편술. 그죠? 양밥이라고도 하죠. 방편술. 그건 우리 삶에서의 어떠한 관계로 그러한 단어가 나왔고, 그게 방편술이 실제로 방편으로 존재하든 안 하든 그러한 단어가 있다는 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. 대체 그 놈은 어떻게 흘러가는 놈인가? 빠른 분들은 힌트 얻었어요. 땡겨 쓰는 거.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럼 참 네가 저 뒤에 거를 다음 달 받을 거를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이번 달에 가불 되지 않습니까? 이제 가불을 하려면 그 사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이나 그게 소통이 잘 되고 또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,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운명에서도 가불이 가능한데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야. 그게 가불은 다음 달 월급에서 땡겨 쓰는 거지 없는 게 올 수는 없다. 질량 보존이 없지. 없는 게 올 수는 때려주기도 없다. 만약에 있다면 내가 이 공부를 다 때려쳐야 된다. 이 공부의 대전제가 그러한 거예요. 개운이 없는 게 아닙니다. 이건 달라요. 개운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. 운을 열어간다는 것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때에 맞는 행위를 하라는 게 개운이에요. 공부할 때 공부하라는 게 개운이야. 일반적으로는 누워 잘 때 자라. 밥 먹을 때 밥 먹어라.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운이 안 좋은 놈들의 특징이 뭡니까? 서울역에 가면, 저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노숙자 생활을 해봤습니다. 그냥 며칠 가출해서 나무 밑에 있었냐 부처같이 그건 아니고요. 오리지널 노숙자 생활을 해봤습니다. 서울역에서. 제가 족보가 있는 놈이에요. 서울역에서 노숙하려면 일단 족보가 있어야 됩니다. 그 중에서도 빌어먹지 않으려면 랭킹 서열 안에 들어야 됩니다. 근데 거기도 특징이 있죠, 여러분.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, 노숙자 상대로 해가지고 무료 밥을 밥터에서 준다. 밤 12시에 가서 문 두드리고 밥 달라면 어느 놈이 줍니까? 대부분 자기 운을 못 쓰고 있다는 일반적인 경우는 그러한 흐름을 맞춰주는 거예요. 그러면 운이 달라져요. 왜? 밥을 굶든 놈이 밥을 먹게 되잖아요. 남들은 아침에 7시에서 9시, 조금 그 노숙자들은 아침을 주지 않고 점심을 주기 때문에, 그러면 그 시간대가 있는데, 그 시간에 처자빠 자면 밥 못 먹죠. 그게 우리가 말하는 나 운이 안 좋아요야. 단적인 비유입니다. 그럼 개운하는 게 뭐라?
그 시간에 임마 빌어먹어도 그 시간에 가라. 그거를 그냥 우리 얼마나 웃겨 이게 개운이라는 게. 가장 자연스럽게 사는 거는 우리가 이게 압력이 밀려서 그래요. 어떤 이유로. 예를 들어서 내가 2학년 때 열심히 구구단을 외워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 가출로 학교를 못 다녔다. 그럼 밀리는 걸 하긴 해야 되잖아. 언젠가 5학년 때 하든 6학년 때 하든 나이 들어서 하든 아니면 못하면 계산기라도 잘 두드리든. 우리가 뭐 처음 배울 때 구구단의 원리를 먼저 배웠다면 얼마나 우리나라의 수학이 더 발전했겠어요. 무조건 외우거든. 그 무조건 외우는 거는 어느 한계까지는 쓰는데 무리는 없을 것이다. 그러나 더 이상의 발전은 기대하지 마라. 그래서 꼭 정시에 밥 먹어라 이런 게 개운은 아니지만 개운의 뜻은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삶에서의 개운 정도는 만약에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?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람은 그 개운이라는 데서 호불호가 있어. 음량으로 따지면 정신세계의 개운이 좋은 놈은 물질하고의 에너지는 자꾸 멀어지면서 정신적으로 가고 그러면서 잘하는 거는 정신적인데 못하는 게 물질이 돼요.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사람이 개운을 꿈꾸면 뭐야? 필히.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에서의 개운이라는 그 자체가 수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. 물질이잖아요. 간단해. 누군가가 내가 지금도 아쉬워서 아우 나 돈은 잘하는 건 정신세계인데 못하는 건 물질이다. 그럼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내한테 개운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 부적이다 이런 거 말고 삶에서 몇 가지 한 10가지 정도도 안 될 거예요 아마. 그러한 것들을 지키면 개운이 돼.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론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죽음의 고비가 왔다. 또는 아주 인생에서 중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. 불편하다. 그런데 특징이 있죠. 그게 개운이 되었든 양밥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러한 것들이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. 공간이 있고 인간이 있고. 부적의 3요소 시간, 공간, 인간. 이게 아니면서 부적이라 하면 그거는 종이 쪼가리다. 불교 용품점에 가면 이만큼씩 해가지고 몇천 원 안 해요 여러분. 근데 그거 아무리 다 붙여놔봤자 귀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. 불났을 때 잘 타기만 해. 아무튼 뭐 그런 부분까지 제가 갈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다시 이제 원위치를 좀 하자면 여러분들 천간지지 공부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꼭 제가 옳다는 건 아니고 흘러가 보니 어릴 때는 몇 대 맞고 째져도 잘 붙고 잘 일어나는데 세월 지나서 똑같이 맞으면 쪽팔리고 부끄럽고 우사스럽고 그래 어째 뒤져야지. 그 삶으로 그냥 따지면 우리 삶이 한 사리로만 본다면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으로 가는 거예요. 그러니 인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한 부분까지는 성장을 관장하고 그 성장 속에는 온전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정신세계 그러면서 가을 겨울이 되면서 그러한 정신세계로서 이루어 놓은 물질 세계를 바탕으로 한 삶을 마무리하는 한편의 영화지 않습니까? 종합예술 아닙니까? 자연은 어차피 우리는 또 그러한 자연을 어떤 한 각도로 바라보는 명리라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